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판하는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이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이나 끌었던 이재명이 이번에도 폐문부제 등 잡범들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연기한 끝에 1심 판결 선고 이후 2개월 하고도 일주일 만이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변이 없을 경우 1심 선고 형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력하죠. 그래서 지금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항소심 선고가 과연 언제쯤 내려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재판 지연책을 들고 나올 것인지 재판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그리고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 혐의에 대해서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 이 형사 33부 재판에서는 걸핏하면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조퇴하는 일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재판장은 이재명의 요구를 계속 그대로 수용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갑자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일정을 잡았던 것도 혹시 이재명에게 불출석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오후 재판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재판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이재명이 워낙 잘 써먹는 수법이다 보니 이번에도 그 수법을 위해서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이재명은 불출석이나 조퇴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은정 재판장은 김동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은정 부장판사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재명의 길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던 최은정 판사의 멘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은정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재명에게 재판 기일에 항상 충실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주소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 주소지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골석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걸핏하면 재판 기일을 변경하려고 하고 또 불출석을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문부제, 이사불명 이런 이상한 잡범들 수법으로 재판부와 숨바꼭질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경고부터 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최은정 부장판사는 특히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안 나오고 이러면 우리끼리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꼬박꼬박 나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한 것이죠. 재판부가 이재명을 얼마나 별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우리는 골석 재판하고 선고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이재명은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해온 판사는 없었는데 최은정 판사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측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밝혀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죄를 법에서 제외시켜버리자는 말은 언론에서야 팩트체크를 하건 말건 후보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 다녀도 괜찮도록 그렇게 방치하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재명 측도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청구를 거론하는 것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유죄를 선고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은 김문기 씨로부터 끊임없이 보고를 받고 끊임없이 도움도 받고 지시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하위직이라서 모른다 이런 거짓말을 했던 만큼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검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포함시키면
이재명은 최소 징역 8개월에서 4년 6개월까지의 형량에 해당한다.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형량이 너무 과경하다. 그러니까 과하게 가볍다는 얘기죠. 너무 과경하다.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말이 안 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측의 과도한 증거 자료 그리고 또 정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월 5일부터 12일, 19일,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4차례 재판을 더하고 선고 날짜도 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재판 지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측에서 13명이나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꼭 필요한 증인들만 정리해서 명단을 제출해라. 그런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너희들이 정리를 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또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재명 측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에 근무했던 민주당 관계자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킬러로 활동 중인 백브리핑 백광현 씨에 따르면 염 시장은 과거 백광현 씨와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와서 이재명은 양아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은 특히 언어학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자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각종 거짓말들이 언어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언어학자들의 판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는 말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최대 5명의 증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기일을 2차례만 지정했는데 하루에 최대 2~3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측은 대통령 기록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10여 개의 기관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 송부 촉탁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소송 지연 우려가 없는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재명 측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날 재판을 마무리하면서도 가능하면 재판 기일을 많이 할 게 아니니까 이재명 피고인은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재판처럼 증인신문을 최소화시키고 재판을 서둘러 2월 26일 검찰 측이 구형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선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 측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루가 아쉬운 이재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서 한두 기일 정도 지연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고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무슨 짓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선고가 3월 말에서 4월 첫째 주 정도로 설령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선고 내용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경우 또한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조기 대선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항소심에서조차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점차 당내에서의 입지도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주자를 대타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시간이 필요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탄핵안 처리 시간표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재명이 벌써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